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철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놓이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일방 통행으로 운영 중인 도심 주요 도로에 대해서 양방향 통행을 검토하자 원창목 전 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현직 원주시장 간의 신경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고성 해암사 사찰내 불이 나 정자 한동이 소실됐습니다. 행성에서는 공장 화재로 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말 사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구간의 설계가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도 최근 주민 설명회가 잇따라 마련됐는데요. 네, 하지만 철도가 놓이면서 마을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등 각종 피해 발생에 대한 집단 민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남강릉에서 강릉역을 거쳐 고성 제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11km의 단선 철도로 건설됩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로 계획상으로는 강릉선 철도에 투입된 형태의 준고속 열차가 하루 12회씩 강릉에서 고성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동해북부선 전체 9개 공구 중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 이른바 턴키 공법이 적용된 5개 공구는 이미 세부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개 공구도 기본 설계를 마치고 최근 주민 설명회가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선로 개설로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거나 각종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동해북부선 3공구가 지나는 양양군 현남면 이밤리 일대입니다.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이 마을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질러 철로가 놓이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 당시와 노선이 달라진 데다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양 구간만 해도 지금 이 선로가 낮아진다면 지역 균형의 발전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다시 건의해서 설계 전면적인 수정안. 양양 지역의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양양역이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맞은편에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을 관통해 철도가 지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양양 지역 터미널 쪽 그 송악리 역사가 들어오면 지역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강릉에서 고성까지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 철도 건설에 어떤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나마 각 공구별 주민 설명에도 환경영향 평가와 기본 설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단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읍면 동사무소에 기본 설계안을 비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노선안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에서 오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최고의 어떤 노선이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세부 설계를 완료한 뒤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동해북부선 전 구간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가 일방 통행으로 운영 중인 도심 주요 도로에 대한 양방향 통행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차량 통행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원주시장 간의 신경전까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인근 원일로와 평원로 일대입니다.
정차된 차량부터 길을 오가는 버스와 승용차들까지 도로가 북새통입니다. 이곳 원일로와 평원로를 오가는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 2020년 기준 12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원주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이곳은 지난 2012년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차량 통행 속도는 상당 부분 빨라졌지만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이곳 평원로와 원일로 일대의 일방통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원주시장인 원창묵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원주시의 양방향 통행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원창묵 지역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일로와 평원로의 양방향 통행 복원은 예산 낭비와 심각한 교통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시민 편의성을 높여왔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광수 현 원주시장은 양방향 통행 복원 논의는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구도심의 지독한 상권 악화, 상권 파탄의 그 원인 분석과 반성 없이 그저 이렇게 이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원주.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지역위원장은 원주시정을 책임졌던 전 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광수 원주시장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쇼,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는 현재 양방향 통행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도내 103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와 조합 정관으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30년부터 동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소각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소각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소각장을 수준 높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지어 관광 명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 등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을 소각장 설계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딘가에 꼭 지어야 한다면 지역사회 특화시설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20일자 기사입니다. 소맥 폭탄주 한 잔에도 가격 폭탄 날아온다 라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물가 인상에 힘입어 재료비, 물류비 등 오름세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음식점에서 소맥을 마실 경우 비용이 14,0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됩니다.
또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 판매가 지난해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려 원가 부담으로 인해 소주 출고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주병 공급바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라서 소주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로써 식당 등 외식업계에서는 올해도 출고가가 상승할 경우 소주 한 병당 6,000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맥주도 소주와 비슷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서 직장인과 서민들이 평소 즐기는 소맥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기사는 춘천이 쏘아올린 버스 무료 승차 연령 상향 논의 관심 집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이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춘천시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로 19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5만 6천여 명 중 72%가 발급한 건데요. 더욱이 올해는 무료 승차 제도로만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지난 1월부터 춘천 시내버스 이용 금액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배 춘천시 의원은 최근 열린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버스 무료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 연령인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조항으로 40년이 넘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해 후손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데요. 수십억 원의 시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65세에서 75세 이상 연령층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버스 탑승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에서 70세 이용객이 전체 어르신 이용객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동한 시장은 구체적인 검토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논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7시 35분쯤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사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1대와 소방차, 인력 5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내 정자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해당 건물은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발생한 횡성 우천 농공단지 내 농축산물 가공공장 화재로 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13톤이나 되는 LPG 가스 용기와 액화산소 등 위험물을 우선 이동 조치해 나머지 3개 동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는데요. 이에 따라 횡성소방서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평창군 봉평면의 한 리조트 건물에서 20일 새벽 0시 15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리조트 건물 5층 외벽에서 시작돼 외벽 1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17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